한의의대 앨리스 대표 앨리스입니다. 안녕하세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자입니다. 톡톡 건강 이재현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그 궁금한 코로나 후유증에 대한 이야기를 50만 유튜버 박민수 TV 박민수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동아일보 이진한 의학정보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네. 우리 첫 번째 코로나 후유증 바로 성인편입니다. 자, 코로나 후유증과 롱 코비드란 단어가 있습니다. 네. 두 가지 같은 건가요? 아마 코로나 2년 동안 굉장히 우리 잘 견뎌 오시다가 이제 코로나에 걸리면서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터널이 다 지났다고 생각했는데 그 터널 끝에 코로나 후유증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또 이렇게 괴롭게 엄습해 와서 네네. 지금 고통받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고 지금은 현재는 우리나라가 거의 집단 면역에 도달하고 있다고 할 정도로 코로나를 많은 분들이 알았는데 실제로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 뭐 한 1, 2주 정도 가볍게 기침 가래만 있다가 가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롱 코비드 신드롬이라고 규정할 만큼 6주에서 12주 이상 그리고 제가 진료한 바에 하면 6개월 이상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 후유증을 잘 극복하는 것은 우리나라 국민들에게서 굉장히 중요한 지금 국가적 과제이자 건강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제 같은 경우도 코로나 확진되고 난 확진되셨죠? 다음에 네. 한 일주일 지나니까 기침이 한 2주 계속 지속됐는데 아, 예, 예. 그건 후유증입니까? 그러면 그거는 이제 코로나 후유증이고 모든 분들이 후유증이구나. 다 앓고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을 네네. 건데요. 그 우리 기자님이 계속해서 궁금해하시는 롱 코비드 신드롬은 그 후유증 중에서 조금 특정하면서도 전신 건강을 위협하는 그러면서 삶의 질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그런 어떤 하나의 질병적인 어떤 신드롬, 정확히 말하는 게 롱 코비드 신드롬이 되겠죠. 후유증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앓고 계신 것 같고요. 네네. 그 중에서 또 적지 않은 분들이 롱 코비드 신드롬을 앓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톡톡 건강하고 건강 요일의 앨리스에서 이렇게 공동으로 제작하는 이 방송에서 네네. 롱 코비드 신드롬, 코로나 후유증을 잘 이겨낼 수 있는 네. 지혜를 좀 배워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환자분들이 예. 주로 이 후유증을 호소하시나요? 사실 이제 코로나 기간 동안 앓게 되는 그때가 특히 이제 뭐 재택하면서 격리되는 동안 앓게 된 많은 증상들 대표적인 건 기침, 가래, 인후통, 콧물 네. 그런 어떤 호흡기적인 증상들이 있고 간혹 어떤 분들은 심하게 이제 만성적인 굉장히 피로가 있다. 그런 5가지 증상들을 오히려 많이 앓으신 분들이 후유증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후유증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국소적인 부분으로는 기침, 가래, 그리고 간헐적인 콧물. 그래서 한 2달이 지났는데도 기침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간혹 그래서 천식이나 알레르기 비염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근데 이게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 특징은 우리 구독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 전신을 침범하는 질환입니다. 단순한 감기하고 다르죠. 우리 모든 세포에는 ACE라는 막을 통과하게 하는 단백질이 있는데 그 막을 타고 우리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전신 장기를 위협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 쪽에 영향을 미치면 브레인 포그, 기억력이 깜빡깜빡하다 이제 그런 분들 굉장히 많으시고요. 심장 쪽으로 가게 되면 가슴이 굉장히 빨리 뛴다, 빈맥, 불안감, 가슴이 쪼이는 느낌. 그런데 심전도를 찍거나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봐도 아무 이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괴롭죠. 본인은 굉장히 괴로움을 호소하는데 병원에서는 아무 증상이 안 나오니까 이게 오히려 이제 괴로운 질병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medically unexplained 식도. 의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삶의 어떤 기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질병이거든요. 네네. 그리고 전신을 침범해서 극심한 피로, 그래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든지. 그리고 최근에 보면 소화불량이라고 해서 2달, 3달 지났는데도 계속해서 설사를 한다든지 소화가 굉장히 안 된다든지 그런 증상을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불특정한 다수의 후유증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그만큼 이 코로나 후유증을 앓으신 분들, 왜냐하면 이게 또 자괴감을 굉장히 낳게 하거든요. 같이 앓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멀쩡한데 본인만 이렇게 괴로우니까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네네. 나의 면역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그러면서 자괴감에 빠지거나 간혹 그래서 굉장히 우울해지시는 분도 있을 정도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 괴롭고 당황스러운 후유증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럼 그런 증상들이 만성 질환을 앓고 있거나 호흡기 질환을 갖고 있는 예. 그런 질환이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더 위험할까요? 그렇습니다. 어. 왜 그러냐면 아까 지금 대표적인 증상 중에 아까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도 있지만 네네. 예후가 안 좋으신 분들, 후유증을 많이 앓으신 분들 특징을 보면 살이 많이 빠지는 분도 있어요. 근데 살이 빠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다 근육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근감소증이 된다든지 근육의 감소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보행의 제한, 운동 능력의 제한 등을 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간기능 이게 장기능이 굉장히 안 좋아지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장기능이 안 좋아지기 때문에 영양 섭취가 굉장히 안 돼서 더 이렇게 제대로 된 면역 항체를 못 만들어내거나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롱 코비드 신드롬에 대해서는 WHO나 세계의 학계들이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지만 대체로 예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기저 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흡연했던 사람들, 네네. 그다음에 고도 비만자들 그런 분들에서 조금 위험하게 나오고 있고요. 여성분들에서 더 그런 어떤 후유증이 많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죠. 네. 아, 이렇게 자꾸 무서운 얘기만 해 주셔가지고 예. 저도 갑자기 두려워집니다. 네. 근데 우리 박민수 원장님을 또 모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네. 또 해결책을 또 네. 알려주기 때문에 네. 우리가 또 편하게 또 해결책에 대한 이야기 또 들어봐야 네. 되겠는데 어떻습니까? 이 예. 롱 코비드 이 해결책 좀 알려주시죠. 일단 저도 잘 모르는 질환이고 어떻게 보면 미지의 영역이죠. 그래서 네네. 더 많은 부분이 필요하지만 지금 제가 롱 코비드 신드롬 코로나 우유증에 시달렸던 환자분들을 잘 이렇게 관찰해서 진료를 해보면 크다란 어떤 병리적인 문제를 일으킬 확률은 굉장히 떨어집니다. 기능적인 어떤 이상은 낮지만 그런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자기를 괴롭히고 후유증 때문에 삶의 질이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빨리 주치의나 당구로는 찾아가서 네네. 검사를 해서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적인 저하가 있었던 분들 그때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2년 동안 앓으면서 우리가 건강의 문제 중요성을 굉장히 느끼는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네. 그래서 그런 오히려 어떻게 보면 떨어졌던 신체 기능을 잘 이렇게 회복해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되는 계기로 활용할 수 있는 다시 자신의 어떤 생활 습관이나 건강 상태에 돌아보는 그런 계기로 점검해보는 그런 시점으로 삼으면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 사실 제가 아까 가장 큰 걱정이 가장 많았던 음, 기침, 그다음에 뭐 피로 이런 음. 게 굉장히 저도 관심 많은데 음. 당장 이 두 가지라도 가장 예. 많은 증상이니까 음. 이거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그래서 피로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이제 복합적인 것 같아요. 이제 근육량이 많이 빠진 사람들이 굉장히 피로하게 됩니다. 그 근육이 빠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단백질을 섭취했을 때 이 단백질이 근육을 만드는데 다 써버리기 때문에 항체라든지 호르몬이라든지 효소를 만드는데 부족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일수록 단백질 섭취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백질 1 섭취 권장량 우리 구독자분들 다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자기 몸무게에서 K를 뺀 거. 그러니까 60kg의 어떤 사람이라면 하루에 60g, 아. 70kg이라면 70g.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을 골고루 이제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참고로 하루에 계란 1개씩, 네. 일주일에 3회 이상 살코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를 먹고 있고요. 네네. 식물성 단백질 섭취도 중요하기 때문에 틈나는 대로 콩이나 두부, 견과류 같은 섭취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화 기능이 좀 떨어졌을지는 모르겠는데 그럴 경우에는 병원의 도움을 받아서 소화제라든지 소화효소, 정장제 같은 걸 이렇게 처방을 받아서라도 이 음식들을 잘 섭취를 하셔야지 빨리 이렇게 회복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몸에 염증이 굉장히 많은 상태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전신 염증의 상태이기 때문에 항산화 영양소, 대표적인 항산화 영양소가 뭐죠? 비타민 C. 비타민 C. 비타민 A, C, E, 아. 그다음에 폴리페놀, 셀레늄, 이제 그런 항산화 영양소, 파이토케미칼이죠. 네네. 그래서 과일과 채소의 섭취량을 조금 더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채소에 있는 다양한 이제 파이토케미칼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반드시 과일과 채소를 이렇게 적절하게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자꾸 이렇게 움츠러들었던 생활 습관 때문에 운동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 네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을 좀 쬐면서 운동을 하시고 밤에는 숙면을 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햇빛 쬐서 비타민 D를 잘 이렇게 생성을 시키고 네네. 그다음에 낮에 햇빛 쬐면 또 멜라토닌이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때는 빛과 소음을 완벽하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밤에 잠을 잘 때 반드시 우리 이진환 기자님 네. 하셨던 속구리 챌린지. 소쿠리 챌린지. 예. 핸드폰을- 핸드폰보다 바로 머리맡에 놓으면 블루라이트가 계속 나와서 멜라토닌 생성, 성장 호르몬 생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네네. 반드시 핸드폰을 보다가 속구리 같은 데 담아서 멀리 두고 그러면서 바이오리듬을 바로 잡아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멀리 제 두라는 아이디어인데. 얘기인 거죠. 예. 아, 멀리 두라는 얘기인 활용하시죠. 예, 거죠. 그리고 기침은 호흡기의 가민성이 문제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아. 기침을 한다고 하면 너무 혼자서 괴로워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좋은 이제 진해제라든지 그런 거 도움을 받다 보면 기침 안 하게 되면 또 기침 안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침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호흡기의 건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물을 자주 물을 마셔야 하루에 합니다. 2리터. 물은 어느 정도까지 먹어야 되냐면 자기의 소변 색깔을 하루에 한 번씩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맥주는 괜찮습니다. 맥주는 안 됩니다. 반대물입니다. 커피는 안 되죠. 소변 색깔이 그것도 안 됩니다. 아, 소변 색깔이 네. 맑고 투명할 때까지 저는 어떻게 먹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아, 그다음에 병원에 도착해서 바로 한 잔, 네네. 그다음에 오전 진료 중에 한 잔, 점심 먹기 전에 한 잔, 오후 진료 중에 한 잔, 집에 가기 전에 한 잔, 집에 가서 한 잔, 와. 지금도 한 9시에 잔. 한 잔 그렇게 먹고 있거든요. 아. 네네. 그렇게 먹으면 굉장히 이제 기침이나 이런 부분들을 완화시킬 수가 있고요. 밤에 잠을 잘 때는 반드시 가습기를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운동은 하라고 했는데 어떤 운동을 좀 하는 게 도움될지. 그래서 그것만 좀 운동을 알려주시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일단은 생활에 운동하죠. 네네. 하루에 7,000보 이상만 걸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네. 제가 항상 만보가 강조하는 아니고 게 7,000보입니까? 7,000보 정도만 걸어도 됩니다. 그래서 차는 이제 BMW 바꾸라고 말씀드리죠. 버스, 메트로, 워크 아, 대중교통을 BMW. 이용하시고요. 네네. 생활에 운동하라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진료실을 벗어나기가 조금 힘든 조건이기 때문에 진료실에서 팔굽혀기 하루에 300개, 그다음에 손 허벅지 운동 하루에 300개. 자, 손 허벅지 운동 한번 보여주시죠. 예, 종아리 근육을 같이 강화시킬 수 있는데 자 이렇게. 이겁니까? 예, 아주 쉽습니다. 예. 운동은 간단할수록 좋아요. 근데 네. 이거 하다 보면 이걸 굉장히 300개를 재밌습니다. 한다고요? 이거 300개로 예, 합니까? 한 번에 300개 하는 건 아니고 아, 시간 날 때마다 네. 30개에서 아. 40개씩 하고 있고 그럼 자, 뭐 저 이렇게 같은 경우는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하고 네. 같이 합니다. 아, 예. 진료 네, 보시면서 이게- 진료 보시면서 같이 어. 운동하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하체 운동을 강화시키는 거고 예, 예. 아까 상체 운동 강화시키기 위해서 팔굽혀기 팔굽혀기 한다는 거 300개. 운동은 굉장히 이제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복잡하게 어렵게 하지 말고 네. 자기가 생활 할 수 있는 속에서. 것도. 네. 예. 운동법 물어보면 빠르게 걷기 이 얘기가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어디 가지 못하실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운동 네네. 하나 알려주셔서 너무 많은 도움이 되는 네네.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상 그 박민수 원장님과 그 진행을 해봤죠. 코로나 후유증 성인편인데요. 성인편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기 몸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네. 한번 되새김질을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을 것 같은데 여러분 네. 구독과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십시오.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와. 예. 네.